김 여사는 2년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등에게나 부여되는 이런 실버 마크가 붙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이 외교부를 동원해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에게 실버 마크가 부여된 경위를 수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에 관련 자료도 요청했는데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름 옆에 실버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실버마크는 정보기관장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부여되지만 공직에 있지 않은 김 여사도 실버마크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안보실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트위터와 접촉을 한 게 드러난 겁니다. 트위터가 글로벌 기업이란 이유로 외교부가 힘을 썼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도용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을 돋보이게 하는 사적인 일에 외교 안보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이걸 해줘요? 외교부 업무 아닌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실버마크 추진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당시 국가안보실의 요청과 트위터 측에 전달한 입장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김 여사를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킨 직권 남용 등의 혐의점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한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 명품 매장에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두브롤리아이 등 고가품 매장 5곳을 들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 브랜드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소행원 16명을 데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영부인이 사전 통보 없이 매장에 왔다며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다른 일행이 와서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JTBC의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매장 측 권유가 있어 들렀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단순 호객 행위로 동선에 없는 매장에 방문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나토 순방에 민간인 비선 동행을 포함해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전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순방에 대통령 부인이 목적과 다른 일정을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통령실은 순방과 정상 외교에 예비비만 5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여사가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며 개인적인 물건을 샀다면 배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그 순방.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행했던 김혜경 여사의 행보도, 단독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김 여사는 단독으로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포 간담회 그냥 작게 한다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낭하신 아나운서분이 계시고 듬직한 우리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대통령이 올 자리인데 제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해외 순방에 나가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전 배우자였죠. 김건희 여사 때는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였는데 이 회의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은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옷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이었고요. 네. 이때만 해도 여느 배우자들과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입니다. 민간인이죠. 그 민간인과 같이 순방에 동행했고 심지어 올 때는 전용기를 같이 태워서 와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첫 해외 순방을 시작으로 순방 때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비선 논란 말고도 마치 대통령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모습들도 자주 연출이 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23년 9월에 그 뉴욕 총회, 유엔 네.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 서울공항 귀국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윤 전 대통령 저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지나가고 그 뒤를 김 여사가 또 악수하며 따라옵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마치 마중 나온 사람들과 같이 도열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그런데 또 악수를 또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기억이 김 여사와 납니다. 네. 또 악수를 하면서 이게 마치 김 여사가 대통령인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빨리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가봐 이런 듯한 그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장면 앞에서 보시면요, 뭐 시진핑 인도 네. 모디 총리 등이 만찬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서거나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만 김 여사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순방 중에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명품 쇼핑 의혹이 대표적으로 또 있었죠. 23년 7월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에 보신 것처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네. 현지에 있는 명품 매장들을 여러 곳을 들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하면서 사후에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먼저 간 게 아니라 호객 행위를 해서 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고 네.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 탐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더 논란이 된 적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나갈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안 한다라고 밝혔고 결국적으로 마지막 순방이 됐던 그해 11월 브라질과 페루의 해외 순방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찍은 이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아픈 아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 같다며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에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홍보용으로 공개한 사진인데 김 여사가 정작 영부인 행사엔 참여하지 않은 채 해당 일정을 소화했던 걸로 드러나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띄우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식용종식 특별법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김건희법으로 불렀고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칭하며 국가 이미지에 긍정작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김 여사가 경찰관들을 대동한 채 마포대교를 찾은 사진이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퇴근 시간대임에도 김 여사 일정에 맞춰 교통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교통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포대교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에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교통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시 여당의 김 여사 띄우기가 공적 권한 없는 영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